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따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땅 따라다니는 공인중개사 정승호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 전달을 위해 땅따라의 대장님이신 정문수 소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항상 그래 왔듯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이면 땅, 건물이면 건물. 땅도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완전 나대지가 있고, 밭이 있고, 논이 있고, 뭐 계획관리지역, 뭐 대지. 건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상가, 뭐 단독주택, 주택에 딸린 부속 토지. 그런데 오늘은 상가 건물 중에서도 집합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보통 투자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죠. 땅을 사게 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라든가, 뭐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건물 같은 경우에도 1억에 사서 뭐 5억에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집합 건물에 속하는 상가 건물은 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분이 얼마 안 됩니다. 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투자 수익이 있습니다. 투자 수익이라기보다는 매월 월세 임대료 받는 거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뭐 노후에 수입원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정적으로 생활하신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주로 상가 건물 임대료를 얼마만큼 많이 받고 고정적으로 공시 없이 잘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은 보통 그 여러 가지 일반 건물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아니면은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상업용지의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생기는 그 건물에 대한 수익률이 또 다릅니다. 어떤 건물에 어디에 위치하고 어떠한 목적의 건물이냐, 집합상가가 아니고 일반 단독 건물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원하는 수익률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집합상가는 아파트 단지 상가라든가 아니면은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각 호실로 돼 있어가지고 각자 서로 다른 소유주가 있겠죠. 그런 것을 구분 건물이죠. 그런 집합상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수익률을 한 4%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4% 정도 보고 있는 이유는 2021년도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 금리 반영하니까 은행에 내가 어떤 일정한 돈을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게 되면은 뭐 2% 이상 잘 안 옵니다.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대출 이자율이 한 2% 3% 정도 되니까. 그리고 최대 많이 받는 곳이 2% 정도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에 또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 받는 경우도 있고 3%, 4%, 5%까지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다 하니까 은행 금리의 수익률 비교해서 내가 상가에 투자해서 일정한 월세를 받는 수익률, 이 4% 적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4%보다도 5%, 6% 되면 더 좋겠죠. 근데 4%, 5% 이상 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가 또 다릅니다. 그냥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서 매매가에다가 취득세도 내야 될 것이고, 그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도 받아야 될 것이고, 거기서 투자한 그 비용 총 다 합해서 투자하면 거기서 생기는 임대료를 얼마 받느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4%라는 이야기는 계산 방식이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매입한 비용하고 취득세까지 합해서 계산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겁니다. 대출 이자까지 계산해서 수익률 계산하면 더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 취득세까지 합해가지고 그 금액 곱하기 4%는 월세 얼마 나오겠죠. 그 4%를 그냥 4%를 하면 연 수익이겠죠. 나누기 12 하면 나오겠습니다. 나중에 상가를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매도를 할 일이 생길 겁니다. 팔 때도 수익률을 같이 계산해야 됩니다. 빨리 팔겠다, 급매다, 아니면 천천히 팔겠다. 뭐 팔리면 팔린 대로, 안 팔면 안 파는 대로 한다. 라든가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을 나름대로 계산합니다. 취득할 때는 한 4%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죠. 팔 때는 수익률을 3%로 생각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곱하기 3% 해가지고 하면은 월세가 나오겠죠.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많이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비싸게 팔 수가 있는데 매수자가 여러 가지 뭐 좋은 상황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수익률 3% 이하라도 기꺼이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거 없이 한 3%는 잘 안 사겠죠. 한 4% 이상, 5% 정도 수익이 올릴수록 건물 매매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수익률을 3% 생각하느냐, 4% 생각하느냐, 5% 생각하느냐, 그건 다 자기 마음입니다. 뭐 사는 사람 마음이고 파는 사람 마음이고 또 그 현장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세가 바뀌는가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따라 다른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이런 상가는 뭐 수익률 얼마이면 적당하겠다. 그 정도 수익률이면 사겠다. 아니면 그 정도 수익률이라도 팔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지 실제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입니다. 영곱창 골목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저기 해심포차라고 있죠. 저것이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데 월세가 얼마라든가 매매 금액이 얼마라든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분 건물로 집합 상가입니다. 각각 다 호실마다 별도로 소유주가 다르고요. 물론 주차장도 따로 있겠지만 이런 음식점은 대체적으로 저녁에부터 장사를 하기 시작하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먹자 골목으로서 그 상권이 꽤 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임대료만 적절하면 공실이 없고 월세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은 실제로 수익률이 3% 이상이면은 충분하다 싶으죠. 물론 조금 용심이 있으면 4% 정도를 해가지고 계산해서 이제 취득을 하시면 되겠죠. 사실은 이 물건도 수익률이 4% 조금 넘는 가격으로 나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수익보다는 꾸준하게 월세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매월 받아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절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뭐 공실이 생길 수 없습니다. 낮에 와서 그렇지 밤에 오면 저녁에 오면은 뭐 항상 여기는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곳이거든요. 바로 앞에는 팔도시장이 있고 그렇죠? 내부는 뭐 상가 건물이니까 똑같습니다. 요거는 평수가 전용 면적으로 해가지고 16평입니다. 대략 뭐 한 9억에서 10억 정도면 적당한 가격입니다. 월세도 뭐 250에서 뭐 300 정도 나온다 보면 되는데 자세한 것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따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상가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현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상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잠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내면 아파트에 있는 단지 상가입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죠. 대표적인 집합 상가입니다. 쭉 상가가 쫙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 상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 고객층이 있고 물론 이 도로를 지나가는 고객층도 많이 계시겠죠. 어쨌든 그래도 주 고객층은 아파트 단지 상가 고객층이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월수익이 나는 곳입니다. 1층도 있고 2층도 있습니다. 1층은 좀 아무래도 고객이 드나들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월세가 좀 많이 나갈 것이고 2층은 미용실이나 학원 정도 해서 사용하는 곳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전용 면적을 9평 기준으로 하면 월세가 정말 싸게 저 안쪽으로 하면은 한 100 정도, 비싸게는 한 170 정도, 평균 한 150 정도 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파트 단지 상가 한두 개 정도 가지고 계시면 평생 큰 수고 없이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가를 매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익률 3%대 정도 이하는 좀 곤란하겠지만 3% 이상이면 매입을 할 때에 너무 비싸게 샀다든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월세 수익률이 3%도 됐다가 4%도 됐다가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5% 6% 이상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다시 매도할 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 조정해 가지고 매도 가격을 산정하겠지만 부산대학교 쪽에 또 잠시 또 뒤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또 만나죠. 이번에는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1번 출구는 젊은 고객층이 두터운 상권입니다. 이 건물은 모두 호수별로 소유자가 각각 다른 구분 상가입니다. 소유자가 달라도 각 호실을 통합하여 쓰기도 합니다. 도로를 접한 상가와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가의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심한데요. 임대료의 차이가 극심한 탓입니다. 임대료가 싸면 싼 만큼 매물 가격이 저렴할 것이고 도로에 접한 곳은 비싼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가격으로 매물이 나올 것입니다.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적절한 임대료의 임차인을 구하면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 상가는 당초 분양 당시의 경제 상황에 따라 분양하다 보니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임대료가 인하되는 곳도 있습니다. 도로에 접하는 곳은 경기에 큰 영향 없이 오히려 임대료가 인상되는 곳도 있지만 안쪽 상가는 경기에 비교적 민감하기 때문에 월세를 내리지 않으면 공실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공실이 몇 군데 있기는 한데요. 월세를 과감하게 조정하지 않는다면 상가가 활성화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매물도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월세 수익에 따른 수익률이 3%에서 4% 정도인데요. 혹시라도 투자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물은 3억에서 20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월세는 매매 가격에 맞추어 적절한 가격을 형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있죠. 토지, 건물, 단독 주택, 일반 상가, 공장, 토지 중에서도 나대지가 있고 여러 가지 땅 종류가 있습니다. 어디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르고 어디 위치에 있는가 따라 다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 가신가. 같은 건물도 위치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상가 건물, 집합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건물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걸 참고를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여기 말고도 여러 물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계속 안내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정보도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정기적으로 저희 채널을 이용해 주시면 아마 시간이 흐르면 점점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땅따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